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민주당은 정말 불난 호떡집 같았죠. 석갈의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처마가 막 벌겋게 타오르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궁천 파동, 이재명의 이찌기 파동, 그러다가 이제 막말 파동으로 올마 붙었고, 이것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는데, 과거 이 정봉주가 했던 발언 한 67가지 되더라고요. 그 하나하나가 최고의 악성이었고, 게다가 이 가정폭력 사건까지 터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물러설 곳이 없어서 어젯밤 늦게 부랴부랴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가장 든든한 친명,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봉주를 내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정봉주의 막말 파동이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막말을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막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당, 특히 그 당의 당 대표라는 이가 형수에게 차마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듣기조차도 힘든 그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던 그 과거를 지닌 당 대표잖아. 그러니 다른 당 후보들은 말에 무엇하랴.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소환되는 것, 이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그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 감찰이 사실이 아니다. 팩트는 상황실에서 보고 있다. 진위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런 건 다 뻘소리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론을 살피는 과정 속에 있었다. 사실관계, 진위 파악 이런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움직이기에는 절차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그건 놔두고 긴급 상황은 이제 상황실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공천 취소가 되느냐? 어제 하루 종일 언론들이 이건 공천 취소 이외에는 답이 없다. 여론이 그렇게 들끓었죠. 그런데도 낮 동안에는 거기까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밤 늦게 10시, 11시 이때쯤 돼서 이제 드디어 공천 배제 이렇게 된 겁니다. 비인준, 비상징계 이런 얘기가 한때 거론이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재추천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다. 재추천이라는 건 또 뭐냐? 이 끝까지 말장난을 합니다. 네. 공천 취소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것도 어떻게 하면 뭔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뭔가 공식적인 공정한 그런 길을 밟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안쓰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강북을 후보 재추천 받는다.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게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최고위원회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이른바 그 목발 경품, 이게 첫 번째 엄청난 막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정봉주가 사과문을 계속 올렸던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이중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죠. 사실은 갈팡질팡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오래된 일이다.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재명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심각한 일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공천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밤늦게 밟게 됐던 겁니다. 뭐 엄중히 보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 변화를 보이던 끝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아주 오래된 일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지났다, 그래서 거기서 묻어버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태가 자기가 처음 판단을 잘못했다는 걸 금방 깨달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엄중히 보고 있다, 심각한 일이다, 뭐 감찰까지도 갈 일이 없다, 이건 간단한 일이다, 그랬다가 공천을 드디어 취소를 하는 이런 3단계의 모습을, 갈팡질팡 모습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노출하고 만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봉주는 낮 동안에 거짓 사과, 거짓 해명을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선거운동,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중단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 시각 무렵 정봉주에게는 아주 단호한 또는 심각한 그런 어떤 사인이 간 거죠. 당 지도부로부터. 너 자꾸 그럴래? 네가 지금 구출받으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5%도 안 돼. 너 잘 생각해. 일단은 모든 거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 이제 그런 짓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피해 용사에게 연락 못해서 죄송하다, 당분간 선거활동 중단한다, 뭐 연락처를 구하지 못했다, 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했네요. 그 당사자인 하재헌 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봉주 사과하면 참 어이가 없다. 사과 받아줄 생각 없다. 찾아와도 만날 생각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불거진 게 있죠. 아니 글쎄,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말이죠. 아니 일반 언론에서, 일반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 방송 문 닫았어야 될 겁니다. 방송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종교, 그 불교 중에서도 그 대표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이라고 했으면 그 방송국 문 닫았습니다. 그 신문사 문 닫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정봉주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여기 그 집단이, 이야, 이 정도야?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마지막 공천권을 줘? 깜짝 놀랄 만큼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심시한 집단이다.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국회의원 당선되길 바랬어? 그런 곳이야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서 이제 항의하는 그 조계사 앞에 여신도를 밀어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뭐 벌금 7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결정적 한 방은 가정폭력, 그게 다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2001년에 아내의 목을 조르고 뭔가로 이렇게 머리를 내려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5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10대 총선 공약 중에 보면은 가정폭력 엄중 대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총선 공약을 정면으로 유배한, 정면으로 깨뜨린 정봉주를 얼마나 친위 부대가 필요했으면, 친명 스크럼이 필요했으면 정봉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겠습니까? 몰랐다고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염려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말 어떤 폭력성. 정봉주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내와 이혼 과정 중이었다. 나중에 뭐 그런 해명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공천 그 자리 비어 있는데 박용진 승계받을 수 있을까? 박용진을 공천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다. 전략공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제3의 인물이 원칙이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여지를 좀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제3의 인물이 원칙이다? 그런 원칙이 어디가 있어요? 뭐 당헌당규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쓱 갖다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은 싫어해.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 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솔직한 답변이겠죠. 어제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 과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서울 강북을. 그러면은 당 내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당 후보를 결정하는 후보 경선 과정을 왜 저 제3자인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조사를 하느냐?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선, 뭐 대선, 이 후보 경선 치르는 과정에 전부 다 이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데 정봉주가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라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어떤 회오리 바람이 민주당에 휘몰아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에서 정봉주가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면 여기뿐이겠는가? 다른 곳에서 낙천된 후보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도 조사해줘. 전국 250여 개에서. 나도 떨어졌는데 여기도 석연찮아.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경기도 안산 갑에서 전해철 중진을 물리치고 거기에 공천권을 따낸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는 룸살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뭐 총선 승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선 탈락을 승복을 하는 뭐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홍영표 의원은 비명이죠. 민주당의 공천혁신 주장 뻔뻔하다. 슈퍼 수요일 결과에 이재명 방탄 정당을 공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장을 받은 양문석 이 사람이 원래 방통위원을 했습니다. 방통위원 차관급이죠. 원래 수박 저격자 친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국감 직전에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방통위원 신분으로 규제 대상 KT 전무와 룸살롱. 그래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실수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 머릿속에 지금 이런 복잡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실수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도태우 그 5.18 관련 지금 논란이 되고 역시 공천이 취소가 됐죠. 국민의힘 역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거를 5.18 관련인데 친일 관련 발언으로 혼동을 해서 잘못 답변을 했다가 급히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청도에 가서는 살만하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가서 전통시장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살만하면은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게 또 국민을 갈라치는 증오의 정치를 한단 말이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공천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봉투 의혹. 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서승우 행정관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여당의 공관위에서는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정우택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군요. 전략공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우택 공직 후보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정확하게 혐의가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정치 세력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